앞서 시간에서 삼각법 투상의 기초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하고 왔어요. 이제 각 투상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가 있고요. 이 투상도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면도하고 측면도의 관계인데요. 선을 이어보시면 선이 모두 일치해요. 무조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은 뭐냐면 정면도를 90도로 딱 틀어서 측면을 본 것 뿐이에요. 지금 요 면을 본 것이 정면도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본 것이 우측면도잖아요.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맞으면 투상이 잘못된 거죠.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높이는 맞아야 돼요. 그러면 투상도를 배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면도를 배치하고 측면도를 이 밑에 배치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맞게끔 해주셔야 돼요. 투상도 배치할 때 정면도하고 측면도의 요 높이의 선이 전부 일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정면도와 평면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선이 일치를 해줘야 돼요. 어떤 선을 긋던 다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일치를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면도와 평면도 간의 관계인 거예요. 맞죠? 이것도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맞아야 되죠? 정면에서 본 거를 그냥 싹 90도 돌려서 평면에서 본 상태로 봤기 때문에 모든 투상선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모두 다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투상도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을 하실 때 선을 그었는데 뭔가 일치가 안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투상도를 잘못 그리신 거예요. 아예 잘못 그리신 거예요. 왜? 일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모든 선을 그었을 때 투상선은 분명히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면도하고 평면도 그릴 때 또 평면도 위치 이렇게 삐딱하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절대 안 돼요. 안 되죠? 이 선들이 다 일치되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 투상도 간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죠? 다 되지 않았어요. 뭐와 뭐의 관계가 있느냐? 평면도, 측면도와의 관계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죠? 이게 도대체 맞아들지도 않고 투상선을 직선으로 그을 수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평면도와 측면도의 관계는요. 그냥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측면도에서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 투상선 있죠? 투상선이 교차되는 요 점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어줘야 됩니다. 요 부분이 만약에 폭이 90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요게 그냥 딱 90도 턴을 해서 폭이 그대로 90이에요. 90m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요 형상이 요대로 이렇게 턴을 하는 거예요. 90도 각도로. 그래서 나타난 형상이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사이즈가 치수 기입을 했을 때 90으로 나왔다. 그럼 얘 치수도 무조건 90인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그냥 턴한 치수니까요. 물건이 하나예요. 물건이 3개가 아니죠? 물건 하나 가지고 각 방향에서 본 전개도를 그냥 펼쳤을 뿐이기 때문에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폭은 같은 사이즈인 거죠. 자, 이게 기본입니다. 투상선 한번 그어볼게요. 요 부분, 자, 요 부분 외곽이 여기서 어디인지 한번 쭉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그어서 지금 그은 선 요게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맞닿는 면에서 딱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평면도와 측면도와의 관계는 다
요 사선, 지금 이 그어진 요 교차점에서 그어진 요 사선에 부딪히면 거기서 직각으로 딱 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턴해서 형상을 그리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배우죠? 잔망경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시선이 여기 딱 있는데 어디 꺾어진 부분에 물체를 보고 싶어요. 여기다 거울을 하나 딱 끼워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사물이 그대로 이렇게 꺾여져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코 원리라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곽선 이 부분 이어보겠습니다. 이 선에 맞춰서 쭉 내리면 정확히 맞죠? 지금 요 면이거든요. 요 면의 끝이 어디냐고요? 이 선에 직각으로 딱 턴을 해서 이 부분이 되잖아요. 요 부분, 요 끝점. 하나 더 그어볼까요? 요쪽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춥니다. 이 선이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쪽 선이 요 점이잖아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형 형상이 있는데 원형 형상 어떻게 맞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으면 어떻습니까? 중심선도 딱 맞죠? 이런 식으로 맞게 되는 게 평면도와 측면도와의 관계인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평면도든 정면도든 측면도든 어떤 수직 수평선으로 그으면 모든 선이 다 일치를 해야 된다. 잘못 그랬죠? 모든 선이 다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를 해야 돼요. 이게 각각의 투상도 간의 관계예요.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만약에 일치를 안 했다. 그러면 투상이 틀린 겁니다. 투상도를 잘못 그린 거예요. 어디가 됐든 이 선이 각 모서리에 다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투상도를 잘못 그리신 거예요. 이거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투상도를 틀리지 않고 잘 그리시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결론은 뭐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투상도를 그릴 때 방향과 그 다음에 각각 투상도 간의 높이, 일치하는 점이 전혀 틀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2D로 그릴 때는 그렇고요. 3D 툴을 사용하면 장점이 뭐죠? 그렇죠. 이런 형상을 하나 그려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선으로 그어서 할 필요 없이 투상도가 자동으로 뽑아져 나오잖아요. 단 몇 초 만에 자동으로 뽑아져 나오죠. 요점은 투상이 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뭘로 내리면요. 삼각법, 도면을 2D화 내릴 때 삼각법으로만 정확히 내려주면 투상 자체가 틀릴 일이 전혀 없다. 그게 핵심인 거죠. 또 3D 툴을 사용했을 때. 근데 설계자가 투상 자체를 못하면 항상 3D 툴의 도움을 빌릴 수는 없거든요. 시험 볼 때는 뭐 당연히 우리가 감점을 받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업에서 이제 도면을 그린다 할 때 이 관계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설계자가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위치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각 투상도 간의 관계를 무조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국가기술 자격 검정 문제를 풀 때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이런 형태로 기계가 조립이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면, 평면, 측면도 형태로 배치를 해주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일개 부품을 어떤 형상으로 생긴 부품인지 우리가 알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투상선을 그려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다가 직접 이거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다 이렇게 그리시고요. 주의할 점은 볼펜을 쓰시면 된다, 안 된다? 볼펜을 쓰시면 안 돼요. 왜요? 쓰시고 다 쓰셨으면 투상선 지워야죠. 엄청 많이 나와요. 선이 그냥 엄청 많이 나와 버리는데 그거 하나도 안 지우시고 계속 볼펜으로 그으시면 나중에 투상선을 못 찾죠? 찾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시고 다 하셨으면 지우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받으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투상선 그려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연습이 많이 되시면요. 사실 이 투상선을 그리지 않아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만 가지고도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투상선 그냥 그리세요.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점선, 이렇게 숨은 부분의 점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속이 꽉 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부분은 아예 꽉 차 있지 않은 거예요. 뭔가가 푹 파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치공구 같은 거 하실 때 막 점선으로 표시된 거 막 있거든요. 그거 못 찾아가지고 이 속이 파진 건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못 찾아서 전전긍긍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은 치공구는 더 그리기가 쉽죠. 사각형 같은 건 이게 다 사각형인데 점선만 잘 찾으면 돼요. 자, 3D로 된 형상을 보니까 가운데가 푹 파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파져 있어요. 어떻게 파져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뭘 알 수 있습니까? 파진 부분의 깊이를 알 수 있죠.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요만큼의 폭이 파진 부분의 깊이에요. 근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이상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파진 부분의 폭은 평면도에 가시면 알 수 있잖아요. 평면도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평면도에 가시면 폭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 여기는 깊이를 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측면도에서는 뭐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삐딱하죠?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얼마의 각도로 들어갔는지, 얼마의 폭으로 들어갔는지 거기까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측면도에 뭐가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푹 파졌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표시가 안 돼 있는 건 지금 작업해 보려고 제가 일부러 지웠어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연습해 보려고 지금 지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거 투상도의 관계만으로 얘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웠다는 말씀입니다. 자, 깊이도 알고 폭도 알아요. 이제 요거 그대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측면도에 이 홈 파진 부분의 깊이를 표시할게요. 깊이 어떻게 표시합니까? 얘가 깊이잖아요. 이대로 그냥 선 쭉 그으시면 되죠. 선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 선이 깊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 폭, 요 부분 폭을 알아야 되죠. 밑에 부분 폭, 그럼 밑에 부분 맞춰서 선 그려주시면 돼요. 밑에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밑에 부분이죠. 요거 잘 보이시나요? 요 부분이 밑에 부분 폭이에요. 몇 센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밀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연장하면 되잖아요. 선 연장해서 여기서 꺾어 내려오고 여기서도 잡아서 꺾어 내려오면 밑에 부분 사이즈를 찾았죠. 됐죠? 이제 위에 부분 사이즈만 찾으면 돼요. 위에 부분 사이즈 어떻게 찾을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위에 선에다가 이렇게 연장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장해서 찾으면 돼요. 근데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죠? 선이 이렇게 겹쳐버렸어요. 다시 작업하면 되죠, 뭐. 자, 선 그리기로 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해서 쭉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이거. 예. 선이 많아서 복잡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볼펜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다 지워야 돼요. 그죠? 자, 밑부분의 깊이는 요거고요. 확대해서 보면 밑부분, 아랫부분은 요 투상선 쭉 내려오면 여기잖아요. 이 선이죠? 이 선. 그리고 아랫부분의 점 여기, 윗부분의 점 여기. 맞죠? 여기 윗부분. 그럼 뭘 그어주면 됩니까? 여기서 사선을 딱 그어주면 다 찾은 거예요. 그죠? 불필요한 선 다 그냥 지워주면 돼요. 다 지워주면 돼요. 필요하지 않은 선 선택해서 지워주면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자, 요거 자르기로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끝이에요. 이렇게 투상선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뭘로 바꿔줘야 돼요? 숨은선이니까 레이어 숨은선으로 바꿔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도면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 지금 R 값이 들어있죠? 만약에 R이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차원 그림 잘 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부분에 지금 R값이 있잖아요. R값이 있다 그러면 여기 그냥 필렛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부분 판단하시면 되는데, 도면에 이제 실제로 요 부분에 R이면 R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겠죠? 그 부분 보시고 그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필렛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투상도 간의 관계로 나머지 부분 투상도의 어떤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로 사용하는 기계가 조립돼서 반단면된 상태에 일개의 부품을 찾을 때 다 투상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서 찾으시면 다 찾으실 수 있어요. 틀리지도 않겠죠? 절대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찾으면. 자, 이렇게 하는 게 투상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부품의 형상을 유추하고 바로 그려낼 수 있는 능력. 요게 투상이에요. 많이 연습해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투상선 그리지 않아도 다 찾을 수 있어요. 몇 번 해보시다 보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3D로 작업을 하시면 투상도가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델링을 맞춰서 잘 작업을 하시면 3D로 나중에 2D 전개를 하시면 그냥 1분 만에 딱 뽑아져 나와요. 근데 CAD로 만약에 이 전개도를 그리신다 그러면 그렇죠. 한나절은 그리셔야 될 거예요. 투상선 맞는지 아닌지도 다 대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겠죠. 그렇지만 설계자가 이 각 투상도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3D로 2D 도면화를 해서 투상도를 뽑는 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빨리 작업하기 위한 것이지, 설계자가 각 투상도 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자는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2D CAD만으로도,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CAD만으로도 그렸을 때 투상도 틀리지 않게 그릴 수 있는 능력, 요게 배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어디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3D에서 도면화 기능에 도움을 받는 것 뿐이지, 이런 내용을 몰라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각 투상도 간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제 풀을 때요, 투상이 안 돼서 잘 못 풀겠다 하시면 아예 그으세요. 문제에다 이렇게 쭉쭉 그으시고 투상선을 맞추십시오. 절대 볼펜으로 긋지 마시고,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형상을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는 방법은 다 선을 그어서 찾으시면 돼요. 다 찾으시면 연필로 그리신 다음에 지우개로 싹싹 지우세요. 주의할 점은 갱지에 문제가 인쇄가 돼 있으니까 종이 찢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문제지 찢으면 난감하죠. 예, 문제지 찢어지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투상선 연장해 가면서 찾고 싶은 부품을 하나씩 찾으십시오. 이런 방식만 사용해도 절대 안 틀려요. 투상이 틀려서 시험을 못 봤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시험을 못 보고 떨어지는 분들 대부분은 이 방법을 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 자체를 전혀 몰라요. 투상도 간의 관계를 모르고 부품 하나 대충 동력장치 그려보고 가서 요행을 바라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알면 무슨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다 푸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하나 가져가시고, 연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지우개 좋은 거 가져가세요. 연필 부러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개 가져가시고요. 자도 잊어먹으면 빨리빨리 작업해야 되니까 한 2개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투상선 긋는 방법이 연습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천하무적이 이제 되실 수 있는 거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디까지? 나중에 투상선 안 그어도 물체의 형상을 바로바로 생각해낼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그냥 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투상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